Honey, I'm a perfect 10. What 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Ooh,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Darling, I'm just so fed up with these expectations. They keep weighing me down. My heart is begging me to get the hell out of my head. I wanna live inside the upside down for a minute and pretend. Honey, I'm a perfect 10. Whoa, whoa. Honey, I'm a perfect 10. Whoa, whoa. And if I say it enough, it gets ingrained in my head and I start. 네, 저는 지금 시트로엔 C5 에어크로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색깔 굉장히 이쁘죠. 색깔 굉장히 이쁘고 디자인 자체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시트로엔이에요. 시트로엔의 가장 대표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가 이 크롬 라인, 이 데이라이트가 이어진 크롬 라인으로 엠블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특징이고 본네트도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이게 포인트를 주면서 확실히 개성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라이트 보시면은 데이라이트가 점점 날이 갈수록 시트로엔이 이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 데이라이트가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또 방향지등으로 바뀌는 그런 LED로 아주 되게 멋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드램프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또 신기한 게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까지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피카소나 아니면 칵투스 그런 디자인보다도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C5가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 옆모습을 봤을 때 약간 좀 휠이 작은 듯한 그런 느낌도 보여주네요. 휠 디자인은 되게 스포티해요. 되게 요즘에 또 이렇게 좀 투톤 컬러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휠 디자인도 나쁘지가 않고 딱 이런 측면부 하단부를 봤을 때 이런 디자인들이 누가 봐도 시트로엔 차량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뭐 기스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뭐 수리비용 자체는 비싸지 않겠죠. 그게 또 장점이 있고 옆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차가 리어 쪽 오시게 되면 텔램프가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사각형이 4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오묘하게 이뻐요. 오묘하게 이쁘고 뒤에는 이제 시트로엔 엠블럼을 좀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블랙으로 이렇게 적용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차체 크기에 맞게 머플러가 듀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클러스터 보시면은 푸조랑 거의 비슷합니다. 푸조랑 비슷한데 이제 스티어링 휠 좌측에 이 버튼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게 클러스터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약간은 좀 뭐랄까요, 되게 그래픽이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자체는 좋은데 모드를 바꿀 때 있잖아요. 모드를 바꿀 때 약간 반응은 좀 늦습니다. 약간 좀 반응이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쵸? 근데 되게 멋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조 차량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간 육각의 형상을 보이면서 좀 부드러운 그런 육각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립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립감 두툼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드 시프트 재질들은 좀 플라스틱인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감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봤을 때 기존의 시트로행이 추가된 인테리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원래는 시트로행의 인테리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약간 요번에는 좀 현실과 약간 좀 타협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자체는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치감은 나쁘지 않고요. 이런 버튼 소재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버튼으로 이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약간 비상등 위치가 너무 우측으로 좀 치우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행을 했을 때 비상등을 켰을 때 원래 한 가운데 쪽 이렇게 있는 게 좀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비상등 위치 자체가 조금은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서 살짝은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 스마트폰 크기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여기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일명 팰리세이드에서 불리는 거는 그거죠. 바로 터레인 모드, 그러니까 일반 주행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길, 그다음에 비포장도로 같은데, 그다음에 자갈길, 이렇게 이런 식으로路面의 상태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장치들이 되게 SUV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SUV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요즘 푸조 신형하고 똑같은 전자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컵홀더 위치가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컵홀더 위치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놔도 굉장히 그래도 좀 시원한 게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2열에 한번 앉아볼게요. 자, 2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열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키로 세팅해 놓은 상태고, 2열을 봤을 때 레그룸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네요. 레그룸이 아주 여유롭진 않습니다. 무릎이 완전 닿는 정도는 아니에요. 닿는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 좀 파여 있죠. 그래서 무릎 자체가, 무릎 공간이 막 닿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도 푹신푹신해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무릎 이렇게 닿아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얘가 플라스틱으로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닿았을 때 좀 굉장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2열에서는 손풍구만 존재하고, 저기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열 승객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최대로 간 거예요. 슬라이딩이 가능한데,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는 거. 근데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진짜 1열에서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시트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자동차 시트에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2열에서 컵홀더는 딱히 없어요. 2열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어느 정도 컵을 좀 수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컵을 수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2열에는 컵홀더가 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헤드룸이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룸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여유롭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성인 남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2열 시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높이를 보시면은 1열 시트에 비해서 2열 시트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 자체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시트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시트가 편하다 보니까 아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주행을 하더라도, 장거리를 탑승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한 감은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없죠. 손잡이밖에 없고 의리 없게. 그래서 전동식은 좀 아닌 점은 되게 아쉽지만,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트렁크 공간이. 밑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2열 시트를 폴딩 했을 때는 아주 또 넓은 수납 공간 보여주는데, 그냥 일반 기본 용량 자체가 760리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 공간 자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트렁크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닫을 때는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Disgusted with the way we're told to have a certain face. I stood and wait because we aren't pixels on a screen. No, we're human, we breathe every single thing we 자, 이제 C5 에어크로스 이 모델을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단은 저속에서는 확실히 좀 이렇게 디젤의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디젤의 소음이 좀 올라오고, 진동면은 좀 많이 그래도 진동면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저속에서 약간 지금 화면으로는 아마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속에서 저 RPM에서는 확실히 약간 디젤의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진동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진동은 아주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나 스티어링 휠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굉장히 잘 잡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릴 거는, 자, 우선적으로 이제 이 스티어링 휠 그립감 봤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가죽 재질은 그렇게 막 좋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상당히 좀 두툼합니다. 스티어링을 잡고 뭐 코너를 돌 때라든지 이렇게 한 손으로 주행을 해도 딱 각이 딱 잡혀 있으니까 되게 편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그러니까 이 차량을 타게 되면 우선 브레이크 페달하고 악셀 페달이 굉장히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차체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차체가 굉장히 큰데 이 큰 차체를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악셀이나 페달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워낙 핸들링이 워낙 가벼워요. 이 시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시트가 이 쿠션감이 장난 아니에요. 자동차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들진 않고 굉장히 뭔가 되게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착자감이 굉장히 편하고 쿠션감도 좋습니다.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커요. 사이드미러가 특히 높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전면 글라스 자체도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 자체가 너무 좋고요. 시트 포지션도 높습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굉장히 출렁출렁 물컹물컹 거리는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래서 뭐 시트 편하죠. 그 다음에 하체 세팅 자체가 되게 소프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 편안한 SUV. 와 진짜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 시트로행 C5 에어크로스 모델을 좀 주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누가 봐도 진짜 프랑스 자동차입니다. 프랑스 자동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푸조라는 브랜드 자체는 그래도 조금의 스포츠성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시트로행을 탔을 때는 그 스포츠성, 그 푸조랑은 정반대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금 약간 어느 코너를 이렇게 좀 크게 돌고 있어도 이렇게 막 몸이 막 쏠리고 차체가 옆으로 막 쏠리는 그런 느낌은 거의 그런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C5 에어크로스 적용된 이 패드 시프트 같은 경우는 뭐 재질도 되게 좋진 않아요. 되게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굳이 이건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 이 차급에서는 굳이 패드 시프트가 없어도 될 법한 그런 지금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들어왔는데, 자, 이제 고속도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가속을 하더라도 뭐 차가 막 쫙 나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이제 시속 한 110 정도 이상서부터는 확실히 가속이 엄청 더딥니다. 그러니까 110까지는 시속 110km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가 괜찮게 올라가는데 110km 이상서부터 한 120, 130까지 올리는 데는 조금 힘겨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스티어링 휠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그런 약간 뭐랄까요, 안정감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훌륭하진 않고, 이쯤에서 그럼 제가 한번 스포츠 모드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를 켰습니다. 당연히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 RPM을 더 쓰죠. 그건 당연한 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는 크게 뭐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체 세팅이 되게 하드해진다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자체가 조금 묵직해져요. 진짜 미세하게 조금. 근데 그렇다고 되게 안정감,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이 있을 정도의 그런 묵직함은 아닌 것 같아요. 악셀 페달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발목에 대한 피로도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트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 자체가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시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냥 피곤하게 막 그냥 정말 진짜로 이런 자연의 그런 경치를 느끼면서 뭔가 여유로운 여행을 떠나기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워낙 이제 푸조에서 만드는 디젤 엔진에 대한 완성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주행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 건 아니에요. 변속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느긋하게 되는 편인데, 근데 변속을 하는 느낌이 거의 안 듭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느낌 자체가 되게 진짜 스트레스가 자체가 없는 차예요. 진짜로. 스트레스 자체가 이 차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욕심, 약간의 운동 성능의 욕심이나 그런 걸 다 버리고 정말 진짜로 아니 네 바퀴 잘 굴러가고 정말 좀 편안한, 그러면서 좀 디자인이 흔치 않은 그런 차량들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C5 에어크로스 차량이 정말 의외로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을 넘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굉장히 소프트해요.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보시면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운전만으로 아직 딴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첫 차로 구매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적인 그런 면을 떠나서 그냥 차량이 주는, 운전자에게 주는 그냥 편안함,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편안함을 봤을 때 아직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 주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고 편안하게 제가 볼 때 이 차량을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봄이 찾아왔잖아요. 봄이 찾아오고 좀 있으면 이제 또 휴가 시즌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들이를 떠나기에 정말 좋아요. 요즘에 주말에 차를 갖고 나가게 되면 정말 차들 많잖아요. 나들이들 많이 나가시는데 뭐 캠핑하기에도 충분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어디 좀 먼데 여행을 가기에도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정말 모든 승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패밀리 SUV계에서 의외로 되게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개인 취향 차이고, 또 자신이 운동 성능을 많이 따지냐, 적재 공간을 많이 따지냐, 뭐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C5 에어크로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든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여행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14.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막 연비 주행은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연비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정도 큰 덩치가 연비가 이 정도면은 나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오고 있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어째 약간 좀 힘은 딸립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막 경쾌하진 않아요. 차량 움직임이 약간은 살짝 버거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일상 주행에서 그냥 평평한 도로를 주행을 했을 때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했다가도 오르막길을 만나는 순간 약간은 아이고 힘이 없구나 라는 약간 그런 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저 맨 처음에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 너무 헐거워서, 너무 가벼워서,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 너무 가벼워서 살짝 좀 밀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브레이크는 괜찮아요. 브레이크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지금 속도 높지 않은 와인딩 코스에서는 타이어 그립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타이어 네 바퀴의 모든 타이어 그립 자체가 접지력이 좋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짝 뒤가 살짝 약간 뒤쪽 타이어 접지력이 살짝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가격 경쟁 면에서는 약간 그래도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 조금 저렴하게 출시가 됐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그런 살짝의 좀 아쉬움은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이 녀석이 장점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좋은 개방감이나 편안함 그거거든요. 또 효율성도 좋고 그건데 너무 그것만 믿고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를 주고 이 차량을 구입하기에는 약간은,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건 아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부담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구매 조건이 조금, 그러니까 프로모션 자체가 괜찮았을 때, 프로모션이 조금은 괜찮았을 때 구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전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운동 성능 자체를 아예 기대를 안 하고 타게 되면은 괜찮은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운동 성능이 요만큼이라도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차량을 탑승하게 되면은 분명 아쉬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워낙 유니크하고 귀엽잖아요. 개성 있고. 그래서 정말 흔치 않은 조금의 희소성이라도 조금의 희소성의 매력을 끌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SUV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친구보다 더 낮은 등급이 나오죠. C3 에어크로스도 나오는데 C3 에어크로스 차량도 출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